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의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후의 승자는 없습니다. 셋 다 말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은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김건희하고 이재명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윤석열은 끼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은 빙다리 핫빠진 거. 윤석열은 윤석열은 마누라 앞에 찍소리 못 합니다. 진짜 못 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김건희 대통령인데 김건희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거죠. 자기가 다음 대통령 미래 지도자가 된다는 이 이상한 꿈을 안고 사는 거죠. 누군가가 심어줬겠죠. 천공이든 누구든 심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 종교, 사회비 종교에 늘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본인이 채용을 했고 또 그에 부추긴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누군가 맨 처음에 그랬겠죠, 그죠? 그랬겠죠. 저는 알지만은 그래 했는 겁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여성 대통령 새로 올 세상을 이끄는 어, 곤도 시대, 그러니까 건고를 말해서 곤도 시대의 여성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헛바람을 넣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성이 김씨다. 까지 나왔으니까 가을 기운 김씨다. 김건희 김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줬잖아요. 이름까지 바꾸라고. 건기로 바꾸라고. 웃긴 이야기 같죠.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탐사 보도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가 처음 대통령 되고 청와대 안 들어간 이유 간단하거든요. 청와대는 사실 저도 올라가서 청와대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했는데 그 경복궁 앞에서 그건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 저 청와대 저것 때문에 원래 국가의 풍수로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 땅이 맞습니다. 거기는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청와대는 국가 지도가 살 땅이 아닌데 풍수를 다음에 기회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고 사실은 지입장이 들어가기 싫겠죠. 그거 아니까. 그래서 막 별짓 다 했잖아요. 처음에 청와대 오픈하고 막 그 복숭아꽃 들고 들고 그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무속 신앙이 아니고 한마디로 그거에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흑마술에 이런 쓰는 거 리추얼 엄청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나른 어떤 악을 나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양밥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저도 가끔씩 풍수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기본용업 할 때 필요할 때는 처방을 하는 거지만 양밥이 국가의 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운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그걸 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건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흥선대원군과 민비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무능하니까. 그런데 며느리라고 들어온 게 지금 막 칼 들이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뭐 소설처럼 들리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전생을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전생을 믿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개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념은 믿음이겠지만 전생은 엄연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을 윤회하고 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됐거든요. 김건희 양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저 세 명은, 이재명은 흥선대원군이고, 윤석열은 고종이고, 김건희는 민비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어났는데, 앞전에 제대로 못 맞췄잖아요. 조선 말 때, 대한제국 때, 제대로 못 맞췄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한풀이 하는 겁니다. 한풀이 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건희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생각하는 김건희한테 헛바람을 넣은 후천 시대의 지도자는 성이 김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성을 김씨라고 해석하고 가을 기운을 맞고 김씨고 그리고 후천은 곤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다스린다. 그래서 가을 그 빛날 그 나라 세월 건자 김씨가 빛나는 후천 세상을 만든다. 이름 그래 바꾼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라고 바꾼 거예요. 김명신에서. 이런 사실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면 무슨 이상 아니 그래서 바꾼 게 그렇게 바꾼 거라고요. 본인이 후천 여러분들 중에 민족 종교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동학이나 정산도 계열의 이런 통일 계열 좀 접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후천에 미륵 부처가 다시 온다. 미륵 보살이 다시 온다. 근데 그 사람은 여성이다. 그게 진짜 이걸 형이상학을 형이학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미륵 보살은요, 미륵 부처는 늘 오는 석가모니도 앞 세대 부처가 봤을 때는 미륵불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next라는 뜻입니다. next generation 이끌 사람, next person 다음 사람 누구야 이거예요. 다음 그게 바로 미륵이라는 뜻이지. 미륵이라면 특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가 오고 나면 다른 사람 또 오겠죠. 다른 존재가 또 나오지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교와 정치와 종교는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 정신문명을 담당하는 거지. 석가모니 예수처럼. 그거를 자꾸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죠. 왜 세상을 다스린다 나왔겠습니까? 다 저거들 욕심이잖아요. 자기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후천에는 그 왕이 나오는, 그래서 지가 왕 글자를 3개 나온 거잖아요. 일만인천 도통문자가 나오고 후천에는 큰 대왕이 나온다고. 이제 왕정시대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한 역할이 뭐냐? 흥선대원군이죠. 한마디로 내 나라 잘 살게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보려면 흥선대원군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 한번 진짜 한번 봐보세요. 구한말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한 몇 개만 훑어보세요. 그럼 이재명이 지금 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원래 당대표가 되면 안 되거든. 이재명은 항상 이 엄지로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 시스템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를 보여줄 게 없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리하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정규체,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재판결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이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 팔아서 도둑놈 맞다. 제가 잡아 넣어야 된다. 그게 흥선대원군이 겪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덜 했을 건데 나오니까 자기는 자기 방패막을 삼으려고 어쨌든 당 대표도 되고 당의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다음 선거 남은 2년을 모아가 나가보려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흥선대원군 밑에도 그랬거든요.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지금도 민주당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당이죠. 모래당. 절대 결집 안 되는. 그래서 원래 난이나 치고 저쪽에 숨어 있고 그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고난과 역경을 더 겪는 거죠.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그런데 버텨낼 겁니다. 네. 버텨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버텨내는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는가? 승자가 없어요. 김건희가 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을 거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웃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나라가 엉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웃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하냐? 큰 틀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망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딱 그 두 사람. 그 역할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앞전에 워밍업이었습니다. 대한제국도 태어나가지고 워밍업만 뛰고 이런 식으로 뛰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미국 딱 그때만 해도 미국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 청나라,
일본, 러시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딱 와가지고 다시 이때 파남 스파링 해보고 파남 짜봤고 이제 본편 찍자. 이번에 태어나서 본편 찍은 겁니다. 본편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간 파천이고 별의별 거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와 스케일이 다르게 나겠죠. 근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바뀌면서 대한제국 넘어오고 하면서 엉망됐잖아. 일제에 넘어가고.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은 그런 식의 정치적으로는 어떤 점령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 단 몇 년 동안 어떻게 굴러 떨어져야 완전히 망할까? IMF 더 가는 그런 진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갑 비우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걸 망하게 어떻게 하면 망할까? 지도자가 잘못해야죠. 지도자 잘못하고 국론은 분열되고 외부 환경 안 맞고 외부에서 우리 도와주는 거 없고 내부에서 총질에 쌓고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제가 말씀드린 북한은 그 역할 충실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나중에 치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대 우리한테 신경 안 쓰겠다 하죠. 중국 우리한테 이 갈고 있죠. 러시아는 뭐 굳이 뭐 장관 안 해도 북한을 대리전을 할 수 있죠. 일본은 호시탐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도광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슬금 자기 거 다 드러내고 자기 마욕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이재명 하나 못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검찰 역량이 저 한 명이 집중돼 있어요.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리고 우리 뭐 성렬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렬이가 제일 지금 힘든 거는 술을 많이 못 먹는다는 것이. 어쨌든 마누라 손잡고 당기고 있어요. 전 세계를 여자잖아요. 가고 뭐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랍니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하잖아요. 그게 자기 본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 세 명의 승자는 없습니다. 그냥 이 세 명은 그냥 공멸하는 거고 그 공멸하는데 왜 공멸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맡는 겁니다. 전 5년, 후 5년 뭐 이런 식으로 맡아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욕 듣는 거거든요. 뭘 하든 뭐 잘 모르면 저거 그래요. 와 윤석열 팬이고 이재명을 그리 욕하는. 어떤 사람은 와 이재명 팬이고 당신은 뭐 노선 정확하게 해라. 뭐고 이러면서 내가 왜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들이 민중들이 하는데 내가 왜 맞추냐고.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나는 10년 후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될 거 내 눈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다 봤고 영화가 어떻게 될지 다 시나리오를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 감독이 촬영하다가 어떤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찍다가 감독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요 장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에피소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는 시나리오는 있어. 시나리오 북을 확장하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바꾸는 영화는 없어요. 결론은 바뀌잖아요. 결론을 바꾸면 모든 게 다 스토리텔링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봤다고요. 시나리오를 봤고 지금 과정을 알잖아요. 사전 제작자이기 때문에 막 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봤다고요. 어떻게 봤냐고요. 그게 바로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 공부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요. 제가 확언을 하고 단언을 하고 정확하게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성자가 누가 될 거냐 아니에요. 시대는 돌고 도는 거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망하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망하고 자살을 하든 여러분들이 망해서 괴로워하든 세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할 사람이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망할 사람이니까 망하고 성공할 사람이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성공하고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놈은 나쁘게 태어나는 거고 착한 놈은 착하게 태어나는 거고 실패할 놈은 실패한 놈으로 태어난 거고 성공할 놈은 성공할 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사는 겁니다. 노력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메시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오타니 하는 거 보세요. 안 그래도 타고난 애가 더 잘하잖아요. 자기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단 인생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요번에 조용한, 좋아하는 조용필. 요번 노래 너무 좋아요. 20곡도. 20집, 이 양반은 갈수록 노래 더 잘하는 것 같노.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제가 조용필 노래 설명해놨거든요. 이 채널은 다루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시대는 돌고 돌고 업보가 쌓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구한말에 풀리지 않았던 그 개인들로 대표되는 나라의 문제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조선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제국이 됐다. 그것도 사실 망했지요. 그 일본의 일본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됐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딱 좋은 세 사람, 이재명이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쌓여가는데, 업보가 쌓이는 이유는 뭐냐면, 극적반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 이거 펑 터져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쌓여오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째. 근데 대한민국만 쌓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그 시점이 제가 말하는 2035년, 40년 가면 그때는 자꾸 바뀌는, 터닝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압력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고 해서 본인이 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더 골치 아파요. 본인도 이제 죽을 맛입니다.